이번 시간에는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곳, 그리고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곳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곳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뭔가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의 법이죠.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곳에서는 자본과 시장이 발전하겠죠. 그걸 가장 중시하니까.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자본과 시장의 발전이 있겠죠. 자본과 시장의 발전을 가장 중시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발전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죠. 혁신기는 뭔가요? 새로운 상품이 이제 그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은 항상 나오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공업이 주로 있었다가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 중화학 공업이 들어오면서 뭐 자동차나 뭐 이렇게 선박 이런 게 생산되고 그랬죠. 이제 그래요.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거 그래요. 계속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 자본도 새로운 자본도 많이 나타나고 직업도 많이 생겼죠.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러한 시기가 혁신기죠. 혁신기. 그래요. 혹은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그래요. 그런 시기를 혁신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항상 혁신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최근 2, 30년 보면 인터넷이 등장한 것도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관련된 새로운 기업들이 자본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요. 그런 게 혁신기예요. 근데 항상 혁신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기가 있겠죠. 정체기지만 자본과 시장을 중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과 시장을 계속 발전시키니까 혁신기처럼 팍 성장하지 않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혁신기가 생기면 또 도래하면 또 팍 성장하고 또 혁신 시기가 지나면 또 꾸준히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곳의 상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변화해요. 그렇다 해서 물론 어려운 시기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도 있겠죠. 자본과 시장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세계 시장이 어렵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침을 안 탈 수가 있죠. 아무리 그 자본과 시장의 발전을 노력하지만 뭐 난데없이 뭐 사고가 터지는 거나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기에는 어렵겠죠. 자본이 계속 팽창하지만은 않겠죠. 수축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는 선처럼 진행되는 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구를 보면 안다는 거죠. 지구를 보면 지구가 우주에서 멀리서 보면 어떤가요? 동그랗죠. 하지만 지표에서 한번 지구를 보세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울퉁불퉁하죠. 들어간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동그랗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곳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다는 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울퉁불퉁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하는 곳에서도 폭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이고 시장과 자본이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구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구를 지표에서 보는 것과
우주에서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곳에서는 자본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변해요. 생산성 증가 없는 자본이 팽창할 수 있죠. 그래요. 뭐 특별히 생산성 증가가 없지만 계속 그냥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본과 소득이 증가하죠. 직업 수익이 증가하죠. 자본이 생기면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는 그렇죠. 인건비는 직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는 또한 그래요. 직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생산성 증가 없는 자본 편창도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래요. 자본의 편차 없는 생산성 증가도 있겠죠. 투입되는 비용은 똑같아요. 근데 생산성만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자본과 소득은 증가하죠. 직업수는 감소하겠죠. 이 경우에. 자본의 구성은 소득은 증가하겠죠. 그래요. 생산성 증가하면 그 자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소득은 증가하죠. 개개인의 소득은 증가하죠. 이 두 개가 결합하는 자본도 있겠죠. 자본이 팽창 있는 생산성 증가도 있겠죠.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그래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자본의 생성이 있겠죠. 이건 뭔가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자본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본 어떤 거예요? 자본과 소득도 생기고 직업수도 증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본이니까 생산 기존의 자본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본이 있는데 자본이 팽창 없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직업수가 감소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자본의 생성은 새로운 자본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직업이 생기는 거죠. 플러스인 거죠. 자본과 소득이 생기고 자본의 구성원 소득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자본의 생성은 중요하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야지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자본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본 시장을 중시해야 돼요. 새로운 자본의 생성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본이 팽창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본이 생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생산성 없는 자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차를 생산한다 할게요.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근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본이 생겼어요. 그 마차를 생산하는 자본이나 마차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자동차 생산을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겠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과 자본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투자할 때가 많으면 어떨까요? 마차를 몰던 사람이 딴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과 자본이 팽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겹치는 어떤 새로운 상품이 생기면 어떨까요? 방해하겠죠. 그래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고 욕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요. 시장과 자본을 항상 중시하고 팽창시켜야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어떤가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는 거죠. 기회도 많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자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권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가 좀 뭔가요? 부자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보면 새해 첫인사가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덕담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게 맞겠죠. 그런 거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런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안 바뀌겠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곳은 번영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의 법을 모르더라도 지킬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알아서 알았겠지만 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곳은 번영을 누리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행복한가요? 행복한가요? 행복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소수는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번영을 누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하늘나라의 법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뭘까요? 사회에서의 하늘나라의 법 우선순위.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켜라겠죠. 근데 자본과 시장을 누가 발전시켰나요? 대한민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어, 했죠, 사실. 진실이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번영을 누려서 행복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요. 왜?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또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유교가 장기간 이렇게 관습화되면서 반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중간에 또 사람이 죽고 이런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곳은 번영은 누려요. 번영 누려요. 그래요. 근데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 지금 현실에도 보면 또 그렇죠. 군인들을 인정하고 또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지키는 곳은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늘나라의 법에 뭐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의도 있고 공정도 있고 자유도 있고 자유는 뭐 정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불의로부터 해방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복지도 있고 또 생산 기능도 있고 정책의 생산 기능도 언급하고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지키는 곳은 행복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요. 왜 영원한 생명을 누리나요? 사회라고 해서 어, 수명이 없는 게 아니죠. 멸망할 수 있는 거죠. 조선 멸망했죠. 왜? 하늘나라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그래요. 천벌 받은 거예요. 천벌 받은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 사회는. 그래요.
서로 다 아니까 공감하니까 이상한 소리 안 하겠죠.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는 건 당연 사회 구성원들이 다 알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걸 지키니까 또 시장과 자본을 해치는 이들이 없겠죠. 해치면 죽여버리겠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공정을 실현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사회는 계속 번영하면서 또 가난도 없겠죠. 또 가난한 이들 우선으로 이렇게 또 사회가 발전해서 여유자금 생기면 도와주고 이러니까 그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관심이 없는 거는 어떤 건가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그 생각이 없는 거죠.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때는 조금 성장하다가 또 타락하면 또 이렇게 좀 안 좋아졌다가 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또 지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우연이든 어떤 잠깐 정신이 돌아올 때 정도 이렇게 했다가 또 쇠퇴했다가 또 타락하면 또 쇠퇴했다가 또 타락하는데 또 외부 환경도 별로 안 좋으면 좀 쇠퇴가 좀 심하겠죠. 이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본과 시장만 보면 한국에도 그런 시기가 있죠. 한 민주화 시대가 그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집권할 때만 하더라도 반란이 이렇게 해서 집권할 때만 해도 자본과 시장은 무조건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 왜 어떻게 그런 신념이 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좀 알았던 것 같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개성해서 이건 지키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사육도 금지시켰죠. 사실 공정을 실현시킨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온 것도 사실인 거예요. 국민들 부담을 줄어들고 이러니까 당시 대한민국이 성장률이 세계 1위였죠. 장기간.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 어쨌든 간에 뭐 번영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 효과가 뭐 한 1, 2년 지체될 수는 있어도 바로바로 나오지. 그게 뭐 늦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하늘나라의 법. 하늘나라의 법을 누가 관장하나요? 신이죠. 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에 예를 들어서 발전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발전했죠. 그럼 하늘나라의 법에 관심이 없을 때는 어떤가요? 직관적으로 그냥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한 곳에서는 타락하기 직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늘나라의 법을 잘 모르더라도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된다 주장하고 어떤 이는 자본시장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랬죠. 장기간 자본과 시장이 발전하면서 결과를 보면서도 자본과 시장을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낙수 효과도 그런 거죠. 분명히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 같은 건 없다 이러면서 뭐 자본과 시장 발전을 포기하고 복지나 하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할 수 있는가요? 하늘나라의 법에 관심이 없는 곳은 지옥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경우는 크게 발전시킨 곳에서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어느 정도 발전시킨 곳에서 크게 발전하진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발전시킨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발전을 해본 적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계속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세계 전체적으로
성장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계속 지배했던 곳은 그냥 천천히 발전하겠죠. 세계 전체가 발전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곳이 있겠죠. 하늘나라의 법.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자본금 시장 발전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런 곳은 어때요? 돈 퍼 쓰자 이런 얘기만 나누는 거예요. 자본금 시장은 이제 중시하지 않는 거죠.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거를 마치 정의인 양 행하고 약탈을 하고 그 생산 영역을 약탈을 하고 자본과 시장을 악으로 보는 거죠. 그래요. 대한민국도 한 이런 국면을 거치다가 어떻게 됐나요? 이런 국면으로 들어왔죠. 제법 됐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계속 복지 얘기만 했던 거죠. 복지 얘기만 하고 그래서 뭐예요? 밑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부하를 할 수도 있겠죠. 부하들하고 싸우다가 탄핵당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그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뭐 사회에 큰 기여를 해서 존경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만 보면 뭐 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생각을 하면 그 인간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벌 받은 거예요. 포퓰리즘 하다가 사실은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 진실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곳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세퇴하다가 또 외부 여건이 좋아지면 좀 좋아지겠죠. 하늘나라의 법을 어긴다 해서 계속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외부 여건이 좋아지면 잠깐 살아날 수 있어요. 물건도 좀 잘 팔리고 뭐 세계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근데 좀 잘 안 풀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은 내가 약하게 했기 때문에 잘 안 풀렸던 모양이다 하면서 더 세게 하죠. 더 안 좋은. 그러다 조금 회복될 수도 있고 외부 여건이 좋아지면 또 안 풀리면 내가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정인 줄 아니까 약하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더 세게 어기는 거예요. 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발견되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막 다양한 세금을 때리고 막 여러 가지 규제를 하죠. 근데 어떤가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야, 시장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안 하죠. 야, 더 규제를 세게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더 세게 하자 이러면서 더 센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곳에서. 시장과 자본은 어때요? 파괴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잘 안 풀리면 자기가 어설프게 시장과 자본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곳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세트하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러면 뭐 이렇게 가거나 좀 의지가 약하면 시장과 자본을 중시해야 되겠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아예 한번 세게 해보자. 그냥 시장과 자본을 다 파괴해보자. 한번 사회주의 한번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팍 멸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거의 멸망 상태에 접어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비천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같으면 이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섭리죠. 섭리를 일으키는 존재는 누군가요? 신이죠.
천벌이죠, 천벌. 섭리가 발견되죠. 그래서 천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를 어긴 거죠. 섭리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절대자죠, 절대자. 천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은 슬프다. 천벌이 임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든 보존과 제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예를 들어서 발전을 했어요. 왜 발전을 했을까? 그 원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거고. 만약에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존을 하고 거기에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했으면 결합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좋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만족감까지 생기는 거죠. 고통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본과 시장의 발전을 포기했죠. 악으로 봤죠.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된 상황이죠. 전염이 돼가지고 다.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건 중요하다. 그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민주정치제도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우선순위가 있다 했죠.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결합시키고 정의는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죠. 부르주아부터 해방이니까. 공정은 평등의 문제죠. 공정 역시 정의 속에 정의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정치제도가 있는 거죠. 정의와 공정보다 아래죠. 민주정치제도는 정의와 공정은 아주 오래된 문제죠. 그것 때문에 밀란도 항상 일어났고 정의 공정보다 아래의 문제인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 하겠다 싶고 정의와 공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본과 시장을 파괴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에 위배되지 않느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절도를 처벌하잖아요. 살인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과 시장을 파괴하는 게 범죄인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가장 큰 범죄예요. 그건 공산주의 국가나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죠.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를 떠나죠. 그 범죄예요. 범죄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고 해서. 범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그런 거예요. 자본과 시장의 발전은 생존의 문제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정의와 공정은 분쟁 없이 먹고 살자는 얘기인 거예요. 먹고 산 뒤에 뭐 분쟁 없는 거지. 먹고 살지도 못하면 뭐 분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냥 이세 개만 비교하면 2순위가 되겠죠. 정의와 공정은. 3순위는 뭔가요? 민주정치 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해보자는 거죠.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게 하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민주정치제도는 뭔가요? 정치 영역의 생산 기능을 살리고 사유화를 방지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